신봉사 사장님은 박경근 사장님이시고요. 혹시 여기서 별빛스쿨에서 한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물론 계시겠지만 엄청 많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같은 그룹에 강의를 오는데 같은 내용으로 또 강의를 가져오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 마이 스토리도 다 빼고 제가 또 그 전에 제 성장 스토리도 다 뺐어요. 그리고 지금 집중하고 있고 지금 제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나 제 마이 스토리나 또 저의 성장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리더 사장님들이 계신 곳에 또 저의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1월달에 여기 하필 별빛스쿨에서 제가 1월달에 SBA 마감한다고 외쳐놔가지고 저희 정말 90%는 그 외친 것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 조만간 또 지금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도 열심히 도전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2018년 9월에 대리점이 됐다가 떨어지고 2019년 2017년 9월에 대리점이 됐다가 2018년 9월에 다시 떨어지고 제대로 다시 대리점 복귀를 했고요. 그때부터는 이 비즈니스를 정말 초집중해서 열심히 해서 4월에 루비가 되고 9월에 엠베서더가 되고 1월에 바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저보다 더 빠르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전 팀을 확장하면서 핀을 갔다는 거,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GV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막 제가 뭐 만 GV, 2만 GV라는 사업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스폰서님한테 정말 잘 배웠던 거 뭐냐면 이 비즈니스는 조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비즈니스에서 너가 1000만 원을 벌 때 900만 원 또는 800만 원은 너의 조직에서 들어가야 되는 돈이다라는 걸 정말 저한테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GV 당장 나한테 200만 원 버는 거, 300만 원 버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지금 내 빌드에서 들어오는 돈이냐 아니면 내가 조직 확장을 하는 그 포텐셜로 들어오는 돈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GV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물론 많았지만 그 초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비자 좀 더 늘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매출 좀 잘하지? 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널러지를 정말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 ROI가 들어가면서 처음엔 채우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ROI를 도전하는 동안에는 제 지널러지가 열심히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게 저한테는 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다시 또 다른 ROI를 준비시켜 놓고 또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고 매니아를 만들고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조직이 확장되면서 GV가 채워지는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직 확장을 누가 하냐고 들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책을 저는 사업하자마자 읽었어요. 거기에 그룹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혼자인데? 난 스폰서님 팀의 한 개인 일원인데? 내가 무슨 조직 리더지? 근데 리더가 되어야 조직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확장해야 리더 같은 거예요.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개념 같은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더가 먼저 돼야 되는데 리더는 나란 사람을 먼저 이끄는 사람이 리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이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삶을 이끈다는 건 일단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 그런 건 너무 양심에 찔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란 사람을 이끄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시간 관리, 재정 관리,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본인의 24시간을 완벽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연습하지 않으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직장인이었던 분들은 더더욱이나. 근데 이 비즈니스는요, 내가 무언가 시스템에 나오는 것도 뭐 스폰서 때문에 아니면 뭔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 절대적으로 결과가
안 나거든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근데 그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행동조차도 내가 시간 관리나 아니면 나의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리더인가? 나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인가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나란 사람을 이끌지 못하는 부분은 일단 다 적었어요. 뭐가 잘 안 되는지. 사실 저는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재정을 생각하면 전 이 옷을 사면 안 돼요. 근데 3일이 처음엔 샀어. 이거 어때요? 재정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한번 교훈을 배웠어.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지나가다 너무 예쁜 옷. 또 인스타를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제 그 알고리즘에 옷이 뜨는지. 그래서 막 떠요. 사고 싶잖아요. 참았어. 한 번은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틀 3일 참다가 산 거예요. 그럼 결국엔 제 재정에 문제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진짜 작은 거부터. 그래서 적었어요. 옷 좀 사지 말자 이렇게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적고 변화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잘할 만한 사람으로 리더가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저희는 좀 제가 요즘 꽂혀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뉴스킨을 하기 이전에 뭘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요. 물론 뉴스킨을 먼저 알고 저희가 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걸 알고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지 라고 하시다가 그 중에 정말 최고의 회사인 뉴스킨을 골라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의 본질은 네트가 일하는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가 어떤 네트냐면 사업자 네트예요. 사업자 네트를 짜고 사업자 네트를 일하게 만들고 그걸로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저희 팀은요, 감사하게 여기 위드 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직이 잘 확장되는 팀은 네트를 확장하는 데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고,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초대가 되었을 때, 아니면 초기 사업자가 저 누군가한테 사업을 전달하고 싶어요 해서 이 사람이 리크루팅이 되는 과정까지의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도 그걸 배우면 리크루팅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네트 확장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유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통이 일어나요. 맞아요. 먼저 가망 사업자한테 유통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근데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저는 요즘에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진얼러지가 반토막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진얼러지가 2배 성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타그룹의 강의를 갔는데 뉴스킨 코리아의 매출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지금 뭔가 사람들이 안 만나줘서 매출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안 만나줘서 뭐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파트너도 마찬가지였어요.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냥 제가 작게나마 내린 결론은 마케팅 부분에서 아까 빼독 프로그램이 나왔었잖아요. 분명히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TR라이트를 잘 유통해서 그 사람을 잘 담아내서는 고민을 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빼독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그냥 내 소비자 생긴 거기 넣고 주어진 그냥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트를 짜고 사업자 네트를 짰는데 왜 그 안에 마케팅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화내는 말이에요. 너무 예의 없어 보여. 나는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넌 사업하고 있니? 아니면 사업 시스템에서 그냥 직장 다니고 있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 살고 싶어서 자전거 안 타고 비행기라는 뉴스킨 독을 선택했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직장이라는 자전거를 내려놓고 뉴스킨이라는 비행기를 선택했는데, 난 왜 뉴스킨 속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것 같지? 왜 무식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 비즈니스? 양만 겁나 늘리는 것 같지? 물론 사람 만나야 되는 거 맞고요. 만나서 리크루팅 해야 되는 거 맞고 조직 확장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기본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만나서 네트 확장을 하고 있지 않다던가 조직 확장을 하지 않는 분은 그게 먼저인 거 맞는데, 지금 저희 그거 잘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SNS 양 많이 늘리면 돼. 나오겠지 리더. 분명히 센스 있게 인스타그램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센스 있게 해서 누군가가 내가 먼저 대시를 했을 때 나를 보고 충분히 확률을 이만큼 놀릴 수 있는 비즈니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그램 채널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여기 오면 다 인스타그램 하니까 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하신 분도 있겠지만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 인스타로 마케팅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뭐 소통하려고 하면은 소통하는 그걸 쫙 짠 스폰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어떤 파트너는 그걸 그냥 복붙해요. 그러니까 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요, 바로 스폰서한테 가져가요. 여기서 뭐라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자기 비즈니스, 자기 마케팅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분명히 저희는요, 이제 온라인 이제 뭐 밥 사 먹는 거 빼고 딱히 밖에서 쇼핑하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이제 대부분 온라인에서 뭔가를 주문하고,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걸 쿠팡에서 하고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고, 지금 시대가 더 이렇게 돼서 다 온라인 매출이 일어나는데 아직 전단지 돌리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저도 제 오피스텔 전단지 다 돌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전부이냐? 그냥 왜 뉴스킨 속에서 자전거만 타고 있는 거지? 왜 앞으로 온라인 시대 내가 브랜딩이 돼야 되고 박서은이 하는 뉴스킨을 보여줘야 되고,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소비자예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후원자를 얼떨결에 만나서 티알라이트 산 거예요. 159만 했어. 관리 개판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뉴스킨 제품이 좋다고 막 들었어요. 내가 100% 소비자 입장에서 6개월 안 기다리고 탈퇴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인스타에서 겁나 괜찮은 언니를 본 거예요. 이 언니가 관리해주면 나 진짜 너무 예뻐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언니 인스타를 보니까 뉴스킨 제품을. 나 회원가입이 돼 있어. 나 소비자야? 뉴스킨 사업 몰라? 탈퇴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6개월 기다렸다 탈퇴하고 그 예쁜 언니한테 갈 것 같은데.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근데 왜 우리는 넌 내 지인이니까, 넌 나랑 아는 사람이니까, 넌 나한테 먼저 사업을 전달받았으니까, 넌 나랑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왜 그렇게 나랑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이끌 줄도 모르고, 나란 사람이 브랜딩도 안 돼 있고, 이제는 저희 1인 기업이잖아요. 브랜드 없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뉴스킨이란 기업 속에서 나란 사람의 기업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룹도 브랜딩을 해서 내가 가진 그룹장에 원하는 그룹 방향성에 맞춰서 색깔에 내가 브랜딩을 하고, 나란 사람도 개인으로 브랜딩하면서 마케팅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프라인이 좀 더 잘 맞아, 난 콜드가 잘 맞아, 그걸 하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란 사람이 브랜딩이 되었을 때, 콜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끌려오는 거고, 그냥 내가 뉴스킨 하는데 뉴스킨 진짜 좋으니까 사, 내가 뉴스킨 하는데 뉴스킨 진짜 최고니까 써, 뉴스킨은 진짜 좋으니까 해. 왜 나랑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처음 말해줬으니까 너 나랑 의리 지켜야 돼? 아니요. 요즘 얼마나 이해관계가 많은 시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놓아버리는 시대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나는 왜 비행기를 타려고 뉴스킨에 들어왔는데 왜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서 찾아오는 비즈니스, 나란 사람이 하는 일을 궁금하게 하는 비즈니스, 나란 사람이 하는 걸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계속 찾아가서 해야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해야죠. 하는데 왜 졸졸 따라가면서 하는 비즈니스를 하냐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마케팅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저 여기 너무 더워. 그 TV를 봤어요. 근데 맥주가 확 딴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맥주 광고를 딱 본 거예요. 어때요? 맥주 막 착착 난리가 나죠? 그거 보고 저희가 어때요? 더운 날이니까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겠다 이러고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에서 맥주 딱 땄어요. 어때요? 뚝 따지죠? 뭐 촥촥촥 해요? 아니죠? 거짓말한 건가요? 혹시 과장 광고를 신고하실 분 있나요? 아니죠? 그게 마케팅이에요. 먹고 쉽게, 쓰고 쉽게. 저희 네트를 짜면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쓰고 쉽게, 갈바닉을 문지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앉혀놓고 문지르죠.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보여주면서 쓰고 싶게. 그런 목적, 그리고 리크루팅을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앉아서 등만 밀어주고 좋지, 내가 알려주니까 너 이거 써가 아니라
초점이 너 이거 쓰고 싶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로 나를 볼 때도 아니면 그냥 걸어다니는 나를 볼 때도 나를 보고 뉴스킨을 하고 싶게.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 뉴스킨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보면 하고 싶은데 너를 보면 힘들어 보인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인스타를 보면 뉴스킨 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나 뉴스킨 하고 싶대. 근데 내 친구가 뉴스킨에서 내 친구 인스타를 보는데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야. 물론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를 만났을 때도 느껴지는 분위기나 이런 게 있었겠죠? 난 어떻게 뉴스킨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자고 하면서 하고 싶게 만들고 있는가? 쓰자고 하면서 쓰고 싶게 만들고 있는가? 만약에 그 브랜딩이 잘 됐다면 이 코로나 왔어도요 분명히 매니아가 재구매하고 있었을 거고 여기에 저희 또 어때요? 저희 아이템이 코로나가 온다고 뭐 절대 먹지 말아야 돼요, 절대 쓰지 말아야 돼요 이런 아이템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증량해야 되고 지금 더 먹어야 되는 아이템을 내가 지금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뉴스킨 안에서 똑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난 자전거를 타고 있나? 자동차를 타고 있나? 비행기를 타고 있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잘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여요. 모이니까 긍정적이고 또 저희 누군가를 누군가를 담아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스폰서와 협력하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 사람들이 재밌어서 와요. 사람이 좋아서 와요. 문화가 좋아서 와요. 너무 중요해요. 문화가 중요하고 문화로 담아내는 게 중요하고, 근데 결국에는요 처음엔 문화로 담을 수 있어요. 처음엔 문화로 같이 어우를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처음엔. 근데요 결국 비즈니스는 결과가 나야 돼요. 저희 돈 벌려고 왔잖아요. 여기 지금 저희가 아마 이 인원이 1년 동안 빵원 벌면 사이도 안 좋아질걸요? 별로 그렇게 매일 보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팀이 같이 해서 결국에 백업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시스템이 하는 거에 동참을 해서 결국 재미가 있으면서 비즈니스는 결과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서 결과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저희 팀은 정말 냉정하게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저희 팀은 정말 비즈니스 자세가 좋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는 형제랑 옆에 가지도 말하라고 해요. 냉정하죠? 왜요? 비즈니스니까요. 돈을 벌고 팔아 제끼는 게 아니라 조직 확장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문화가 얹어지고 그렇게 확장이 돼야지. 문화는 너무 좋아서 놀러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돈 버는 사람이 없어. 네트는 계속 짜는데 유통망에서 매출이 안 일어나. 네트를 만든 사람만 일어나. 그게 불법 다단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네트를 짠 곳에서 유통이 계속 얹어져서 일어나는데 그 유통을 처음에는 소비자로 만났는데 문화로 담겨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도 돈을 벌어. 그게 베스트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도 너무 중요하지만 재미로 이 사람이 좋아서 처음엔 올 수 있지만 진짜 한 2년 동안 돈 못 벌고 여기 있어 보세요. 그 좋던 사람도 언제부턴가 미워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중요한 건 내 스폰서가 돈 버나? 이게 아니라 나는 형제 라인으로서,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비즈니스 결과를 내서 내 옆에 오고 싶게 만드는 사람인가? 라는 걸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 공간에서 웃기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재밌고 멋진데 내가 결과로 내서 형제 라인이 나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인가? 를 검토하셔야 되고, 이 공간에선 비즈니스 그 결과를 내지 않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아서 내지 않는 사람은 피해를 끼치는 걸 수도 있어요. 당장은 결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1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안 났고 지금도 무한 미친 듯이 폭발 성장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근데 비즈니스 결과를 조금씩 내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변화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결과만 안 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미안하지만 혼자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좀 세죠? 그래서 목표를 짜면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어떻게 짜냐는 거죠. 제가 목표를 짜서 여기서 외쳤던 건 5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벨로시티이기 때문에 저의 100%의 역량만으로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제 앰버서더 이상의 핀부터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말라인 말라인 뭐 만들어버리면 되지만 사실 그게 만들어버리면 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팀을 확장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목표를 외쳤던 건 5기가 아니고 정말 전략이 나와 있었고 로드맵대로 나와 있었고 그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뱉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BD를 못 뱉어요. 정리가 안 됐거든요. 목표가 있는데 왜 불안하고 조급하냐면요. 안 될 것 같아서예요. 저는 목표를 어떻게 짜냐면요. 1년 로드맵을 짜고요. 거꾸로 내가 다이아몬드가 1월에 돼야지. 예를 들어 제 파트너가 내가 루비가 몇 월 하와이를 도전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루비가 하와이를 도전하려면 언제까지 돼야지? 라고 짰을 거예요. 스폰서님과 짰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턴 그럼 몇 월에 물론 예외가 있어요. 이번 달 말에 GV를 100% 보이시나요? 예외가 있어요. 그치만 그럼 어떻게 역으로 오냐면 몇 월 며칠까지 몇 라인에 나와야 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전 파트너한테 사장님 2라인을 3월 15일까지 찾으셔야 되겠다요. 라고 하려다 이제 존댓말 다요.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무식하게 3월 15일까지 찾아와요? 가 아니라 사장님의 통계를 보니 대본 몇 건을 했을 때 2명의 파트너가 찾아지는데 2명의 파트너를 찾을 때는 사장님이 한 7명을 초대해야 되는 사장님의 통계로는 그럼 7명을 초대해야 되면 사장님이 데몬을 예를 들어 뭐 30개를 해야 되네. 30개의 데몬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남았네? 그럼 메일 하나는 해야겠네? 메일 하나를 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30개를 만나려면 60건의 약속은 잡아야겠네? 뭐 반토막을 취소된다 쳐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뭘 하면 돼요? 매일 약속을 2건씩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근데 거기에 불안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3건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보다 양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가본 스폰서가 짜잖아요. 스폰서 가봤고 이 사람의 통계가 나와 있으면 물론 운이 안 좋은 날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약속이 다 취소될 수 있고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전략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날 목표가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전달하고 싶은 거 하고 올 수 있는데요. 내가 이번 달에 목표가 있는데 안 될 것 같잖아요. 가서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얘가 빨리 와야 되니까 막 조급하고요.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움직이게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에너지 안 나고 다운되고 시스템 안 나가고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결과가 나지 않아도 내가 내 행동을 보면 내 목표치 이상이야. 무조건 결과 나요. 무조건. 제가 나중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제가 다이아몬드 1월 20일까지 제 OV를 공개해버리고 싶어요. 박형근 사장님이 계속 전화와서 되는 거 맞아? 괜찮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러는데 제가 너무 태연하게 걱정 마세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박형근 사장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너 물건 사는 거 아니지? 그래서 아니라고. 그럴 정도로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확신 있는 줄 아세요? 저랑 저의 리더십 팀의 레그가요. 매일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행동 수치가 이미 목표를 너무 넘게 매일 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고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이제. 안 될 수가 없어. 왜? 이 모든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목표보다 행동치를 하고 있는데 우린 전략을 완벽하게 짰거든요. 안 될 수가 없다. 우리의 팀워크가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면 진짜 상관없다. 근데 안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목표 절대 변하지 않고 목표 절대 바꾸지 않고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스폰서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전략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안 되겠다. 지금부터 2배 늘립시다. 뭐 설령 이러는
있더라도 뭐 변하는 건 전략이지 목표는 절대 바꾸시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목표를 계속 바꾸면 파트너가 따라갈 거예요. 목표를 못 이루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목표를 반드시 해내셔야 되고 그에 맞는 전략대로 실행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괜찮아요. 각자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간절하실 거예요. 간절하시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정말 본인의 원하는 결과 너무 간절하시죠? 맞아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안 간절하네. 간절하면 뛰어야지. 라고 많은 얘기 저도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움직여질 때 미쳐버려. 간절한데? 뭐야? 난 뭐냐고. 왜 안 되지? 왜 안 움직여? 왜 발이 안 떨어지지? 왜 안 되지? 왜 콜드가 안 되지? 간절한데? 그 자꾸 뭘 점검하냐면 내 Y가 부족한가? 내가 간절하지 않나? 뭐 이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요, 물론 애가 지금 굶고 있어. 내가 애기 엄마인데 애가 막 굶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뭐 Y 적고 이런 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뛰쳐나가는 거야. 근데 90%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20대들 특히 10원 한 장 없이 뉴스킨 비즈니스 혹시 시작하세요? 물론 결단하신 분들은 생활비를 줄여서 뭐 착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애가 울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10원 한 장 안 벌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에서 뉴스킨 비즈니스 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전자처럼 뛰어지진 않는 거예요. 몰라, 일단 내 새끼가 울고 있으니까 막 뭐라도 해,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20대들도 30대들도 40대들도 그냥 자기의 경제적인 여력은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간절한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될까? 왜 안 뛰어질까? 내가 너 안 간절하네라는 건 좀 약간 나쁜 것 같은데 나도 마찬가지였고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내린 작게나마의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처음에 이 시스템이 나오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도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그냥 진짜 100% 내가 나와야겠다는 내 사업이라는 인지하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내가 너무 안 나오면 스폰서의 눈치가 보여서, 내가 너무 안 나오면 파트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안 나오면 형제라는 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100%의 나의 의지, 순도 100%의 나의 의지로 나온 사람은 와 아닌 사람이 나뉜단 말이에요. 시스템에 나오는 것조차도. 그쵸? 간절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하니까 수요일 아침에 여기 있는 거라고요. 간절하니까 영상으로라도 집에서라도 어떻게든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한테 안 간절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물론 밖에서 사업하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그걸 뭐 체화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 자의로 직장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했었고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했었고 이 주어진 시간 나머지 6시부터 밤 12시까지도 그 남은 시간 뭐 친구 만나서 뭐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를 볼 수도 있고 뭘 할 수는 있겠지만 100% 자기 자의로 움직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로 움직이는 방법을 몰라요. 안 배웠다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자의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도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의로 일어나는 시간을 연습해보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연습부터 해야 그게 습관이 됐을 때 내가 움직여서 이 비즈니스의 결과가 나지. 처음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해요. 그래서 자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타에 의존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파트너가 티알라인트를 하는데 좀 맛있다. 제가 파트너랑 항상 미팅하면서 하는 말인데 전 화내지 않습니다. 열정이에요, 사장님. 알려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실래요? 화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박형근 사람이랑 좀 비슷하죠? 티알라인트를 하는데 12시간 맞춰서 먹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야 살 뺐다며. 근데 그것조차 할 줄 모르는 거야.
애기야? 네, 애기. 우리 너무 애기예요.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 답답하다가 왜 안 될까 막 왜 저럴까 싶다가 이게 이해가 가는 걸 보던 사장님 그러면 나랑 같이 해보자. 처음엔 나한테 의존을 해보자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일어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고 일어나서 티아라한테 먹는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고 저희가 SNS 하루에 뭐 업로드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주워줬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양으로. 그리고 그 친구는 투잡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날 해야 될 걸 하니까 하루는 새벽 3시에 마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술을 너무 늦게 잔다. 이러니까 뭐냐면 더 빨리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해야 되니까. 근데 나한테 의지를 하면서 처음에 하는 거죠. 왜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하게 돼요. 새벽 1시에 하게 되고 12시에 하게 되고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시간을 계속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시에 하게 되고 취침 시간 관리하게 되고 점점 자기가 타인한테 의존해서 스스로 자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하게 되냐면요. 작게나마 자기 자신이 계속 뭔가 할 수 있다는 작은 성공을 하게 돼요. 작은 성공을 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 뭘 하게 되냐면 계속하게 돼요.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계속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성과가 나요. 작게나마. 성과가 나기 시작한 순간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때부터 100% 선순환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의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처음에 스폰서한테 의지해서 하세요. 그래서 작은 성공의 반복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뒤에 나오지만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라는 통제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나는 모르는 게 많은 어른이구나라는 걸 인정하시는 게 어렵겠지만 전 인정하게 됐어요. 최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일들이 늘 오죠.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온대요. 근데요, 삶은 뉴스킨을 안 해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뉴스킨을 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삶은요, 문제의 연속이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문제가 가끔 오는 게 아니라 연속이래요. 저도 배운 거예요. 들었어요. 삶은 연속이래요. 근데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나의 반응 하나도 배우지 못해요. 삶이 문제의 연속인데 그런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걸 제대로 건강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애 먼저 마감하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됐어요. 이 공간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오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난 참 많은 걸 모르는 어른이구나. 그때부터 다 배워야겠다. 물론 저보다 어른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죠.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죠. 근데 그것보다 만약에 그분들이 먼저 이런 교육이 돼 있었다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돼 있었다면 그 지혜가 얹어져서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라는 사람이 죄송해요. 두 발로 설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 인간이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코로나가 오든 바이러스가 오든 가게가 문을 닫았든 아마 내가 두 발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기업이 내가 잘 돌아가게 경영할 수 있는데 물론 매출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생력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커요. 근데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안 산대요.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어때요? 너 도와주죠 가서. 그렇게 의지만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할 줄 아는 능력이 점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파트너가 와도 줄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때 뭔가 다시 배우려고 하잖아요. 늦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이 시스템이 빼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아까 사진, 글씨 어떻게 넣었을까? 나도 그거 나중에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어플은 뭐예요? 사장님 빼동이란 단어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어요? 사장님 이 시스템 빼동 프로그램 거기서 나는
내가 열심히 삼시세끼 먹는 걸 올릴 걸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인 기업가면 내가 자생력을 가진 기업가, 내가 이 시스템이 없진 않겠지만 없어도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계속 가지면서 그걸 어디서 배우냐? 이 시스템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게 되냐면 리더의 옆에 붙어 있게 돼요. 궁금하니까, 너무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저는 박형근 사장님의 생각이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제 스폰서나 제가 좋아하는 리더 사장님들의 생각이 제일 먼저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 내 걸로 만들어서 나도 이 비즈니스 1인 기업으로 잘해야 되니까. 팀 비즈니스지만 내가 자생력이 있나?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나? 소비자 확장 처음엔 배웠지만 내 거 만들었나? 자기화했나?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진 않나? 네트 확장, STP 배워서 진현주 사장님 STP 저 필사했거든요. 여기 하신 분 있으세요? 저는 잘하는 사람은 다 필사해요. 필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STP를 하다가 그 진현주 사장님이 그 땡그라미 그리는 부분에서는 저의 내용과 다른 거예요. 내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 노력 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듣고 입에 안 맞지. 리크루팅 안 돼요. 하지 않냐는 거죠. 자기화하려는 노력, 내가 스스로 뭔가 뭔가 나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성공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감이 좀 붙은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영역으로 넘어갔냐면 토요일날 그룹 미팅이었어요. 저희 토요일에 9시에 그룹 미팅을 해요. 근데 아침에 이 친구가 저는 굉장히 민감하고 저는 제 파트너한테 와이파이가 굉장히 크게 켜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몇 시에 파트너가 일어났나까지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해요. 물론 그 사람한테 막 몇 시에 일어나셨네요 라고 하진 않지만 그런 걸 다 보는데 그 친구가 안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했더니 사장님 미쳤나봐 얼른 준비하고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얼른 오세요 이러고 끊었어요. 그룹 미팅이 끝났는데 지금 안 온 거예요. 다시 한 번 전화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곧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떡해요, 나 미쳤나봐, 잠들었고 난 죽어야 돼, 어쩌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랬구나, 얼른 오세요 그랬어요. 그룹 미팅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11시에 그룹 미팅 끝났는데 12시에 그 친구가 강원도에 가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얼른 오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니까 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끊은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그때 출장을 갔어야 됐는데 그 친구는 집이 남양주고 기다렸어요. 그 친구가 한 40분, 50분 지나서 표정이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욕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요? 모른대요. 사실 저도 바로 출장을 갔었어야 돼가지고 이 친구 오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설렁이 안 왔으면 하루를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실 거잖아요. 사장님 하루가 실패했다고, 나 아침에 시스템 나가는 것부터 아침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잖아요. 전 이 친구한테 괜찮으니까 조금씩이나마 성공하는 하루를 보내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 하루가 쌓여서 정말 큰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계기로 그 친구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늦어도 좋으니까 작은 거라도 계속 성공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자. 그래서 그 친구가 하루에 해야 할 걸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그 친구의 네트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을, 네트가 확장될 만한 자격을 갖추면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초긍정이에요. 와, 또 안 됐어. 내가 이래요? 난 원래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일은 될 거야. 10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1시에 일어났어. 오케이, 내일 10시에 일어난다. 전 파트너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이 3시에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계획했다면. 근데 사장님이 7시에 일어나서 사장님이 6시에 일어날 걸 계획했다면 변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 관리 내가 4시에 일어나야겠다고 계약하고 4시에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10시에 일어나야지 계획하고 11시에 일어난 건 먼저 일어났다고 해도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초급적으로 계속 변화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 내 습관이 되고 내가 자유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 될 때 이 비즈니스는 개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고 그룹 시스템 완벽하죠? 뉴스킨 시스템 완벽하죠? 회사 시스템 완벽하죠? 이제 뭐가 문제냐? 사실 내 개인 시스템이 제일 문제거든요.
내 개인 시스템만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면 저 위드 그룹에서 성장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조직이 작던 내가 혼자 있던 팀이 크던 넓던 그룹 시스템 불평할 게 없어요. 팀 시스템, 회사 시스템 불평할 게 없어요. 아마 스폰서님들도 짱짱하시잖아요. 뭐가 문제냐? 내 개인 시스템이 100%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나갔다면 미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반드시 성장을 기반한 성과가 나셔야 돼요. 저는 파트너가 나가서 매출 막 2,000포인트, 3,000포인트 하고 다니는 거 좋죠. 좋은데 그 친구가 만약에 성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어차피 날라가요. 소비자 어차피 관리 못해요. 리크루팅해도 어차피 또 나가요.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성장 없는 성과는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운이 좀 좋아서. 아니면 스폰서가 짱짱해서 도와줘서. 근데 그 사람 성장 없잖아요. 절대 성과 얻을 수 없고요. 성과가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영향력 없어요. 이 비즈니스는 영향력, 리더십은 영향력의 크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내가 나눠줄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영향력은 낮춰져서 스폰서의 힘으로 뭐 그래 5명, 6명 리크루팅 될 수는 있어요. 아마 내가 그 영향력 가지지 못하면 내 팀, 내 그룹은 못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국에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결과를 만들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별빛스쿨에서 말씀을 드렸던지 모르겠는데 제 파트너 한 명 중에 진짜 변화가 더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내가 봐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변화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루비 라인이 세팅이 된 거예요. 24살인가? 그렇거든요. 루비 라인이 세팅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냉정하지만 뭐라 했냐면요. 사장님은 루비 되면 안 돼요. 난 사장님이 루비 되는 걸 후원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인드, 생각이 이 사람 루비 되면 큰일 나요. 이런 사람이 뉴스킨에서 루비 되면 안 돼. 왜? 사장님을 루비가 됐다는 걸 루비의 급을 떨어뜨리는 제 생각이에요. 사장님은 루비 되면 안 돼. 다 바꿔야 돼. 시스템 나와서 언행에 욕을 하고 있고 뭐 그게 막 심한 욕은 아니지만 오케이. 사장님 루비인 사장님이 좋아하는 루비 사장님들 상상했을 때 그 사람이 시스템에서 그런 말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난 사장님이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루비가 가는 과정을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완벽히 바뀌기 시작했고 말을 했죠. 사장님 이제 루비 돼도 되겠다. 그리고 사장님 이제는 내가 안 도와줘도 갈걸요 루비? 왜? 사장님 지금 루비 같아 보여요. 루비의 모습이 됐어요. 그럼 사장님 루비 가실 거예요. 전 그만큼 결과치를 얻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면 반드시 그럴 만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그 사람이 4개의 레그가 너무 잘 움직여서 설령 루비가 됐다 해도 영향력이 없는 루비가 되거나 다시 루비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뉴스킨에서 맞는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은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핀에 맞는 역량을 갖추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루비를 가고 엠베서더를 가고 다이를 가다 보니까 빨리 핀을 가야겠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게 막 너무 중요해지는 순간이 와버린 거예요. 와 BD 이거 어떻게 가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을 때 박경호 사장님 저를 딱 앉혀놓고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블루 다이아몬드 가는 모습 안 갖추면 장담하는데 3만 2만 많이 떠도 못 간다? 되게 웃겨. 무슨 일이 벌어져서도 못 가.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이해가 왔어요. 맞아. 그런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뭘 하냐면요. 지금 제가 벨로시티로 블루 다이아몬드를 있는 리더 사장님들을 보면서 저분의 언행과 생각과 마인드를 배워오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의 양을 배워오려고 노력해요. 그걸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했는지 그거 진짜 중요해요. 생각과 마인드만 배우면 머리만 커져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 것처럼 행실만 하자. 내실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초추진력을 이용해서 핀을 가요. 그치만 그걸 하는 갭을 완벽하게 빨리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리얼로 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맞는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로드맵하에 비즈니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에 맞춰서 제가 루비가 언제 돼야 되죠? 뭐 트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다이아몬드는 언제 돼야 되죠? 로드맵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로드맵을 맞출 때 제가 진짜 감사한 말을 들었어요. 제 형제라는 사장님한테. 제가 방콕을 루비가 되고 방콕을 굉장히 수월하게 달성을 했어요. OV가 뜨니까. 근데 제가 하와이를 도전할 때 이 OV면 하와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라인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제가 이제 사장님 이러이러해서 저는 하와이는 그래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하와이 못 간다? 제가 에메랄드였을 때 사실 다이아를 미리 가놔야 하와이 여유롭게 갈 수 있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가놔야 그 다음 트립을 여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서 이렇게 12,500 OV, 17,500 OV 이렇게 맞춰서 하지 말고 여유롭게 목표를 크게 잡고 계속 가노라는 거예요. 따라오게 그 트립이나 결과는. 그래서 비즈니스 로드맵에 맞춰서 목표 설정을 하고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다 하와이 도전하시죠? 네. 하와이 가는 조건 다 아세요? 몇 월 며칠까지 마감해야 되는지 다 아세요? 네. 좋네요. 제 파트너는 하와이를 간다고 외치는 파트너가 물어보면 루비? 8월? 루비? 사장님이 못 가는 건 괜찮아요. 조건을 몰라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장님 파트너는 뭔 죄야? 사장님 로드맵 몰라서. 사장님 파트너는 무슨 죄야? 사장님이 몰라서 로드맵을 못 짜줘가지고 하와이 도전 못하는 사람은? 뉴페스타 다음 달부터 시작이잖아요. 뉴페스타 조건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리더는 뉴페스타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붐업시켜가지고 다음 달에 어떻게 해서 우리 뉴페스타 몇 명 조직할 거고 이걸 세우는 리더가 있는 반면 4월 시작되니까 나는 예를 들어 4천 지불을 그냥 잘해. 나는 가겠죠. 내 파트너는 뭔지 하냐는 거예요. 행정과 보상을 아는 것도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공지사항 이 프로모션 있는 거 몰랐어요. 물론 파트너도 그 사람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스폰서로서 가이드 해줄 부분을 내가 무식해서 모르고 가이드를 못 해줘서 이 사람을 못 그러면서 영향력을 바라고 날 팔로우하길 바라고 내 말을 잘 듣길 바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과 비즈니스 로드맵과 보상을 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비즈니스 보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느냐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 벌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300만 원을 버는지 몰라. 계산기 두들겨 보면서 300만 원 버는 플랜 계산해보셔야 된다. 그래야 그 파트너 300만 원 벌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1대 10%로 들어오면 얘가 뭐 하다 보니까 들어오겠지. 6대 5%로 넘어가면 뭐 20%랑 한 명당 20%라니까 뭐 들어오겠지. 처음부터 그 사람이 대리점 되자마자 4천, 5천 하는 사람 있겠지만 2천, 1천 플렉스 쓰면서 안정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흔들려서 내 수입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재정 관리 못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그때는 집을 막 열심히 리크루팅을 해서 빌딩을 쌓아서 뭐 재정 관리 한들 뭐든 내가 행정과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책임감이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가 너무 좋고 뉴스킨 비즈니스가 너무 재밌고 쉽진 않지만 너무 가치 있는데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제가 원하는 삶이고 저 진짜 여행 가고 싶어요 지금. 방콕 왜 밀린 거죠? 처음 석세스 트립 좀 가보겠다는데 너무 놀러 가고 싶고 저 여행 너무 좋아하고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고 서울 살고 싶고 차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 주시게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저의 삶이자 저의 가족이자 너무 많거든요. 뉴스킨이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게 이해가 갔어요. 그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도구인 뉴스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다른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권리소득이 이해갔기 때문에 뉴스킨을 했는데 제 인생에서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뉴스킨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그 내 가장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뉴스킨에 줄 수 있다는 게 100% 확신이 있으면 지금 잠깐 제 우선순위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뉴스킨이 완전 1순위가 돼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내가 원하는 그
목표까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그럼 그때부터는 뉴스킨이 우선순위일 필요가 없죠. 뉴스킨을 살리려고 뉴스킨 비즈니스 하세요? 뉴스킨은 번영과 물론 생각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뉴스킨은 철저하게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으면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1순위셔야 되는 거예요.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겠어요. 궁금해요. 한번 근데 이해가 가요. 모성애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엄마가 저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아니까 알죠.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이 때문에 이 일을 못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은 상황이고 그럼 이거 언제 바꿀 건데? 아이 4살 되면 좀 걸어 다닐 때 바꿀 건가? 바꾼 다음에 인생 바꾼 다음에 그럼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정말 많은 대가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안 찔리게. 집에 가면 되게 찝찝한 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되게 뿌듯한 날이 있고 양심에 내가 이 비즈니스 결과가 와서 내가 진짜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양심에 찔리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결과가 나왔는데 뭐야 갑자기? 내 OV 뭐야? 이게 아니라 날만 했다 우리. 내 양심에 찔리지 않게 이 비즈니스 했으니까 내가 우선순위 1순위로 뉴스킨을 두는 기간은 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가족이 엄마가 소중해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제도 전화 와서 1시간을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하길래 엄마를 보러 몇 달째 안 하냐고. 대단한 일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해요. 서운하죠. 근데 엄마한테 내가 결국 해줄 수 있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좀만 기다려. 아니 지금 당장 뛰어가줄 수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엄마를 보러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해야 내가 원할 만한 결과가 난다는 걸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 너무나 감사하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고 스폰서라는 입장에 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를 뭔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가이드를 해야 될 것 같고 뭘 하긴 하죠. 열심히 가이드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내가 스폰서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핀을 갔다고 뭔가 좀 이들보다 잘했다고 어깨 세워서 내가 좀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변화하고 성장해서 결국 비즈니스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해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된다는 걸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파트너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님 이러면서 옆에서 팔짱 끼고 밥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비즈니스에 정말 성공하겠다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는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잘할 만한 위치에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해내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파트너로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이걸 보면서 글로벌로 막 그 호주와 인도에 하시는 분들도 보고 아직 그걸 보면서 저 혼자 생각을 했죠. 참 사업을 나도 멀었구나. 크게 하고 싶다. 확장하고 싶다. 진짜 멋있다. 또 한 번의 생각을 했어요. 전 이 비즈니스가 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원래 타고난 리더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성장의 시간이 1년이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스타처럼 타고난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달란트가 많고 처음부터 뭔가 되게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은 여기 와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워서 변화해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스타만 남기고 못하는 사람은 다 죽나요? 이 비즈니스 못하나요? 이 비즈니스 평범한 사람이 배워서 성공하는 일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배워서 성공하는 일이에요. 전 가로치고 변화해서 성공하는 일이라고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배우냐면 시스템에서 배워요. 나란 사람도 시스템에서 배우고요. 밖에서 안 배워요. 밖에서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하고 리더로 변화하고 시스템에서 배워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싶다면 시스템을 100% 믿으셔야 돼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시스템 좀 아닌 것 같은데
리더들이 시스템을 고민할 때는요,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 사람을 리더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다른 데서 성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장은 무조건 시스템에서 하셔야 이 시스템에서 팀을 키울 수가 있어요. 100명의 팀을 내가 혼자 밖에서 다 거느린다는 표현을 쓰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5명만 내가 맨날 데리고 있어도 힘들던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조직을 키울 수가 없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시스템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두 번째 활용할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파트너 있을 땐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필요 없을 땐 가고. 괜찮아요. 뉴스킨 문화 좋아서. 그 사람한테 욕 안 해요. 그거라도 해라라고 할걸요, 속으로. 그래, 초대라도 해라. 근데 그 사람 절대 조직 못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시스템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초대자가 왔을 때 형제 라인을 우르르 몰려와서 돕고 팀으로 담아내야 돼요. 개인의 힘으로 담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힘으로 담으면 나보다 역량이 큰 사람은 못 담아요. 근데 나보다 계속 못한 사람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계속 뛰어난 사람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저보다 진짜 뛰어난 사람이 들어와서 저보다 엄청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팀에 데리고 와서 팀의 시스템과 팀의 역량과 스폰서의 힘으로 담아내야 되거든요. 파트너와 형제라인과. 그럼 내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을 담을 만한 시스템으로 여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조를 하셔야 되잖아요.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결국 무너지는 거죠. 활용할 자격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죠. 내가 그럴 만한 큰 사람을 리크루트하고 싶으면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전에 노력을 하되 이 시스템을 큰 조직을 만들어버리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왜? 각자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 될 필요가 없어요. 팀이 100이니까. 그러니까 팀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개인기가 많은 100보다 이 팀이 100이 되고 내가 10인 게 더 좋아요. 왜? 나머지 90이 내가 100을 데리고 왔을 때 다 담아줄 울타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 울타리에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잡고 있는 울타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면서 내가 누군가 있을 때 손 잡고 에너지 빠지면 손 놓고 가고. 어떤 일원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파트너도.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 그대로 복제돼요. 안 좋은 거 복제하시는 거 아시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건 엄청 잘 잃어버리거든요? 미치겠어. 제 파트너를 다 넣고 다녀요. 잘 챙기던 사람들도. 뭐 우스갯소리지만 뭔가 단점은 다 복제된단 말이에요. 뭐부터 복제하냐? 그 사람 생각, 마인드가 시스템을 어떻게 제어하는 자세부터 복제를 한다는 거죠. 내 파트너가 시스템에 안 나와요.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내 생각이 주입되기 때문에 시스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 파트너 다 시스템에 나와요. 시스템에 가장 1순위가 100만 원짜리 매출이 잡혔어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몬 가야 돼요? 스폰서님? 시스템 가야 돼요? 묻지도 않아요. 시스템이 초일순위라는 거예요. 왜? 시스템에서 팀 확장하실 거고 팀 확장을 해야 조직이 생기고 조직 확장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활용할 자격을 갖추셔야 된다. 저 몇 시에 시작했죠? 거의 10분 만에 끝내야 되나요? 네.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리더 만드는 건가 찾는 건가. 난 만들어졌는데 어느 강의를 보니까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건가 찾는 건가. 둘 다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래요. 저는 이 시스템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다 성인이거든요. 나가서 콜드 하세요. 일지 적어오시고 저한테 결제 받으시고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 다 성인이잖아요. 애도 이해가 안 가면 안 해요. 성인이라고 시키면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뉴스킨 이 시스템이 너무 위대한 게 뭐냐면 그러고 쉽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 사람 대단하네, 와 잘하고 싶다 하다가 어느 순간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강력한 동기가 일어나면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되냐? 스폰서의 말? 뭐 강사의 뭐 엄청난 강의? 아니? 이 시스템 속에서 계속 그걸 되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리더가 만들고 리더가 아닌 사람을, 리더인 사람들은 잘할 거예요. 리더를 시스템 속에서 리더가 아닌 사람 만들고
내 파트너 중에 리더가 아닌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리더를 만들고 난 뭘 후원하냐? 이 친구가 리더가 되는 과정을 후원하는 거예요. 전 이 친구가 데몬 후원하죠. 매출 후원해요, 리크루팅 후원해요, 다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리더가 되는 과정을 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있지 않다면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다른 후원. 의미가 없어요. 리더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결과 없는데 만약에 뭐 대리점 하나 유지해가지고 뭐 2, 300만 원 버실 거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삶을 바꾸실 거면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리더는 시스템에서 되고 내 파트너가 리더가 아닌 사람은 리더로 여기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리더가 됐겠죠? 그럼 그때부터 리더가 잘 찾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리더가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눈이 리더로 향해서 리더가 잘 찾아진대요. 처음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더로 성장했을 때 다 같이 리더를 찾으면 이 팀은 미친 폭발과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앉아있으면서 계속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는 과정을 후원하셔야 됩니다. 저는 후원하는 방법까지도 복제를 시키고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후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파트너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문제 해결이냐면 사생활. 여기 와서 왜 남자친구랑 헤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 와서 왜 우리 지금 뭐 하려고 왔죠? 돈 벌려고 왔는데 물론 들어줄 수 있어요. 같이 공감해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조언해줄 수 있고 같이 겪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미팅을 하는 그 짧은 중요한 시간을 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압축적인 걸 초집중해서 미팅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지금 왜 수다 떨고 있냐는 거죠. 2020년 정말 한 해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지금 대폭발해가지고 얼른 내가 원하는 사람을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우리 문제는, 사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오고 여기서 비즈니스적인 문제 하자, 비즈니스적인 대화하자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크루팅 실력을 갖추셔야 되고 리크루팅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조직 확장을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줌 미팅으로 저희 루비 미팅을 하고 왔는데 정말 좋은 말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박형근 사장님 뭐라 하셨냐면 사장님 후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후원과 각자의 생각을 말했어요. 후원은요 쇼더 플랜 책에도 나와요.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거예요. 같이. 후원은 그 사람의 성장도 돕고 그 사람의 리더가 되는 과정도 돕고 다 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후원. 그러려면 리더가 뭘 가져야 되냐면 리크루팅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레버러지가 나기 시작하고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제가 정말 초집중하고 있는 건 루비 창출하고 루비 복제가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루비가 되고 나서는 제 1대 파트너 2분이 루비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지금 루비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곧 앰버서더를 2명 남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 3번째 친구가 지금 루비 라인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는요 제가 루비 라인이 세팅됐을 때 최혜원 사장님이 포인트 리더에서 하는 셀 리더에 대한 그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필사시켜요. 한 10번 정도 보게 하면서 셀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루비가 됐을 때 역량을 갖출 루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위임해요. 그 친구를 가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 위임해요. 못하는 건 같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가 처음에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그 친구가 뭔가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럼 그 친구가 자기가 할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나요. 왜? 이 리더랑만 미팅하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나는 걸 어디다 쓰냐? 제 또 다른 일들을 루비 배출하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이 친구를 루비 배출하면서 시간을 쓰는데 이 친구도 루비 배출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레버러지가 나면서 시간이 확장되면서 가로로도 넓히면서 조직 확장이 되는 그런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뭔가 처음에 손이 다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와이파이가 크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장점이 있어서 내가 다 손을 봐야만 직성이 풀렸는데 그게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제때 위임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 친구도 그런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서 리더가 돼서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비이신 분들이나 루비를 가고 있는 분들은 스폰서님이 만약에 가이드 주신다면 전 진짜 최혜원 사장님 강의 그 셀리더가 되는 그 강의를 정말 필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걸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참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올라가서 엉엉 울면서 한 말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제가 너무 잘나서 이 자리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한 명 한 명이 리크루팅 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전 심장이 쿵쿵 내려앉아요. 이 사람들이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온다는 걸 인지한 순간 저를 더 성장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들한테 더 나눠주고 이들한테 이들의 삶이 온다는 게 대체 어떤 일인지를 이해가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 저조차 하고 리크루팅 했어요. 리크루팅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리크루팅 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고 듣다 보니까 이들의 삶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냥 얘가 뭐 내 한 명의 파트너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가이드하고 후원하시면 관계 절대 틀어질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합이 맞고 그게 합이 파트너가 맞고 스폰서가 맞았을 때 목표를 이루게 되고 목표가 성장하게 돼서 벨로시티에서 엄청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사람이 리크루팅 된다는 거 진짜 제발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파트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은. 리크루팅 됐어요. 끝이야. 이 사람 근데 왜 강의 안 들어요? 그냥 이 사람이 온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화해서 성장해서 이 안에서 담긴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한 사람이 오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리더와 그 한 사람으로부터 100명의 조직을 만드는 건 처음 그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나도 스폰서한테 한 명의 파트너인데 그냥 하나의 진얼러지로 날 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근데 어느 날 이 말을 들었어요. 박경호 쌤한테. 그게 우리가 택한 길의 숙명이다. 다 풀리던데. 왜냐면 이게 왜 오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너가 택한 이 뉴스킨이라는 길의 숙명이다. 리더의 길이다. 리더는 외롭고 리더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리더는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일 때는 굳이 갖추지 않아야 될 것들 그걸 내 숙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쉬워졌어요. 문제의 원인은 나. 많이 들으셨죠? 가끔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 파트너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들켰어요. 근데 한 3번, 4번을 똑같이 거짓말을 너무 화가 나서 박형호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뭐라고 좀 해주라. 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 박형호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사장님, 그 파트너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솔직하게 왜 사장님한테 말 못했을까? 라고 찾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못 바꿔요. 가서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이거 증거 나 다 있어요? 안 바뀌어요. 유일하게 맞아요. 근데 하루도 억울한 거예요. 왜 맨날 나한테만 내 잘못이래? 누가 봐도 얘 잘못이잖아. 얘가 거짓말했고 얘가 팀에 피해 줬잖아.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게 아니라 그게 빨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00% 내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훨씬 빠르고 나중에 이런 영역까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화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문제다. 내가 그릇이 엄청 컸으면 안 답답할 거 아니에요. 조경철 사장님 보시면 누굴 얼마나 그릇이 크면 내 그릇이 이 답답한 친구가 이 답답한 게 문제 아니라 내 그릇이 문제다. 그게 훨씬 빠르고 그게 내 성장에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빨리 SBA가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세요? 박수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저 진짜 쉽게 하는 거 아니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매일매일 안간힘을 쓰면서 비즈니스를 해요. 저도 잘 안 돼서 미치겠고 저도 변화할 게 많아서 매일매일 저와 싸우면서 비즈니스를 하지 술술 풀리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결과가 그렇게 났을 때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일정 성과를 내신 분들은 아마 하다 보니까 되겠지?
나 열심히 하니까 되겠지? 아니야?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 뭔가 될 수는 있어도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미친 듯이 안간힘을 써서 단계를 넘어가고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 10년 동안 대리점인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열심히 안 하지 않았는데 뭐냐는 거죠.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때부터 초집중해서 몰입해서 안간힘을 쓰는 기간이 있으면 제가 원하는 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 압축된 안간힘을 쓴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비즈니스를 잘해야만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어요. 지킬 게 너무 많고 이 삶이 너무 싫고 바꾸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해야 될 이유가 투성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다 바꾸고 이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화장품 못 팔고요. 저 공부만 했기 때문에 뷰티?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요. 친구? 많지도 않고 인맥 없고요. 부모님 아직도 그렇게 썩 찬성하진 않고요. 뭐 반대하진 않으시지만 못해야 될 이유 투성이거든요. 근데 해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면서 극복해서 해서 결과 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도 50 오버볼을 하고 제 루비의 마지막 인라인이었던 친구가 루비가 가장 먼저 됐고요. 저도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됐고요. 제 중학교 때 친구, 저랑 가장 먼저 이 비즈니스를 했던 친구가 루비가 또 됐고요. 이 친구가 이제 곧 앰버서더가 되고 또 가장 먼저 된 친구도 지금 앰버서더를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 마지막으로는 우는 거 아니고요. 막 오라 하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찍힌 건 되게 잘 찍혔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 이제 팀이 이제 100명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진짜 막 답답하고 나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 하다가 처음으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스폰서님의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남자 혼자 물론 큰 울타리 속에서 비즈니스를 했지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BD를 내가 무조건 보낸다. 스폰서님이 BD가 된다는 건 스폰서님이 팀 엘리트가 된다는 건 결국 저한테 좋아요. 저의 팀에 좋고 저의 성장에 좋아요. 근데 스폰서님의 3만 라인을 절대 걱정 없이 무조건 해드린다 해서 저는 어제도 박희원 쌤한테 걱정 마세요. 3만 라인은 무조건 뜰 테니 다른 거 신경 쓰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스폰서를 뭔가 보내드리려는 진짜 진심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제 파트너들은 맨날 저한테 그래요. BD 가셔야죠. 제가 할게요. 제가 3만 라인 할게요. 어떤 파트너는 자기가 3만 GV란대 막 그러는 일 아니야?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스폰서님한테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제가 OV가 반토막에서 떨어지면 제가 3만 GV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스폰서를 보내주면 그게 잘 복제가 되면 벨로시티에서 무한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제가 아는 정말 별거 없지만 많은 걸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